저는 일단 제 잠깐 이름은 다시 한번. 네. 임은인인데 이제 제가 고1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소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뭐죠? 웃음소리와 반응이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소거 키지 마시고 다 언어로 해주시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캐나다로 고1 때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영어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정말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어디 있을까 막 이러고 힘들게 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외에 특히 그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보자라는 야망을 갖고 막 원대한 꿈을 갖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가서 오리엔테이션 첫날부터 송모모 병현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더러운 게 정이라고 정이 들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해버렸어요. 만 22세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 철없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캠퍼스 커플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우리가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캐나다에 이제 토론토에 시댁이나 이제 친정 식구들 다 있었는데 제가 시카고로 트리니티 그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둘이 열심히 MDB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찰나에 쌍둥이 딸을 낳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그런데 18개월 만에 또 애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그러니까 18개월 동안에 애 3명을 출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생산적으로 살았죠. 생산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생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우민인데 미국에 있던 친구들이 저를 원더우민이라 그랬어요. 원더우민. 원도민. 네, 그래서 저기 이 아이를 그냥 이름만 바꾸면 원더우먼이 돼버리니까 원더우민이 돼가지고 애 셋을 키우면서 MD부 공부를 하면서 주말에는 또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면서 정말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겨우 졸업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되니까 뭐가 그러면 애들한테 좋은 교육일까 고민을 하다가 몬테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내가 가서 자격증을 따자. 그러면은 교사 그 찬스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공짜로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아예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유치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저하고 남편이 이제 그때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남편이 한국으로 그때 이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막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와서 그러나 안 들어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쨌든 있다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다 초등학교를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고 한국말을 배워주게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유치원 그 몬테소리 유치원에 이제 또 선생님으로 일하고 또 이제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전도사도 계속 하다가 제가 만 40세에 박사학위 하러 LA에 있는 탈봇에 바이올라 유니버시티로 다시 들어갔어요. 애들 셋을 데리고. 그래서 저는 늦게 공부하는 분들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합니다. 정말 원형 탈모증 생겼고요. 막 위염 생기고 이건 진짜 맨날 울면서 공부하고 내가 왜 이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그때 유일하게 이제 저희 남편이 위로해줬던 말이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그 능력을 알고 당신의 그 달란트도 아는데 그 달란트를 열심히 키우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 한국 기독교계를 위해서 당신을 다시 드릴 자기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그런 위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단 자매님하고 우리 또 다른 자매님 어디 가셨어? 조이 자매님 잘 들으세요. 이런 남편을 만나야지. 갑자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막 적어 지금.
그래서 저거요. 녹음을 해. 녹음. 이 강의보다 이거 더 재밌죠. 저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40대에서 이제 가서 공부를 정말 죽자 살자 하고 해서 이제 그 기독교 교육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2008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이지만 이제 그 사회복지학부에서 가족에 관련된 그런 강의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복지론, 가족 복지론, 뭐 가정과 문화, 뭐 건강 가정론, 하여튼 이렇게 가정에 관련된 거는 다 제가 맡아서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한 지는 거의 뭐 한 40년 된 것 같아요. 60이 안 됐으니까 40년은 뻥이구나.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정도 됐고, 이제 한국에서도 몬테소리 선생님 하고 했으니까 이제 유치원 선생님은 한 10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에 대해서는 나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남편이 한 말 중에 뭐가 가장 인상적이냐면 그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그거 참 이상한 거 있죠? 개들이 개장사를 알아보듯이요. 애들이 우리 아내를 알아봐요. 그래서 암만 부잡하고 정신없고 막 그 망나니 같은 애들도 제가 작정하고 제 디스플레인 해야 되겠는데 하고 마음 먹으면 5분이면 컨트롤을 해요. 와.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우리 남편은 개들이 개장사를 알아보듯이요. 애들이 아나봐요. 저는 절대 소리 안 지르고 뭐 폭력 안 쓰고 그 눈빛 하나로 목소리 하는데 애들이 딱 분위기를 파악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말아야 되겠다.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이렇게 훈련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노하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열정에 비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는데 이 토요일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다는 열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남편 성 따라서 송무민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성은 이무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조신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막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알려주는 게 필요한 강의예요. 제가 뭐 내가 좋아하는 강의 하려면은 뭐 일주일 동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싶은 거 필요한 것을 알아야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강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제일 궁금하고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우세요? 제일 궁금한 거. 질문 있는데요. 네네. 저 아이들이 딸이 둘이 있는데 네. 또 주마다 가정 예배도 하고 제가 유부하고 그러는데 제가 재미없는 아빠예요. 노잼 아빠. 핵노잼. 진지하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참 재미있게 이렇게 성경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좀 따님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2살, 8살 그래요. 12살하고 8살이요? 네. 지금 저 두 분, 제가 그냥 그 이름에 나온 대로 할게요. 냄새나는 두 분. 냄새나는 두 분. 딸님들이 너무 착하네요. 이 나이에 아빠가 가정예배 하자고 앉아있다고 성경 말씀 해준다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애들 착하네. 그 나이 때 앉아있다 그러면 안 앉아있죠. 그 정말 요즘에는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애들 11살 되고 그러면 슬슬 이제 반항하면서 아빠가 예배 드린다지 왜 날 끼어들여? 그래서 애들 막 그래 헐 대박 막 애들 똑같이 그래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그렇진 않아요. 착하다니까. 여기 두 분 냄새분 두 분은 자녀가 착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금 우리 욕심에는 애들이 진짜 딱 앉아갖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기를 희망하는데 이거를 애들이 힘들어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중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뭐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따로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죠. 이렇게 우리 상으로. 다른 분들 뭐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좀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코드, 그다음 말, 그다음에 그런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노잼, 헐, 아까 그런 거 헐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 언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그 질문 타임으로 갈까요? 우리 지존파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네네. 일단 아이들의 언어랑 그런 상황을 좀 비슷하게 저희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좀 더 접근하기도 쉽고 아이들이랑 의사소통도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그거 근데 예, 저는 또 이제 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웃긴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전혀 네. 탤런트가 아닌 사람이 억지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호 형제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성우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좀 가지지 않은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예, 우리 저기 에리얼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놀아. 생긴 대로 사세요. 내추럴하게 뭐 그렇게 한 가지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억지 춘향이는 애들도 별로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애들이 그러죠. 그냥 우리한테 맨날 be yourself 그러면서 우리는 막 아닌 척하고 네. 우리 힙합 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은 애들이 속으로 이래요. 진짜 대박 진짜 그냥 그대로 사세요 막. 근데 그거는 애들이 인정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은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무시하고 야, 뭐 그런 말을 쓰냐 너네들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때는 꼰대라는 말 안 썼어요? 썼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들만의 그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냥 어느 세대든지 자기네들만을 표현하고 싶은 그 단어는 항상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 그거 하는 건 그냥 걔네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일단 그 알아야죠. 그죠? 네. 무슨 뜻인지.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해가 되시는데 처음에 이민 간 사람들이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추월해서 가니까 갑자기 옆에 그 자기가 추월당한 사람이 화가 나니까 확 이렇게 커린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딱 들었대요. 근데 그 뜻이 뭔지 모르니까 손을 들고 하이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엉뚱한 반응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뜻에서 얘기했는지는 아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또 없으신가? 이따가 퀘스천 타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놔줬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좀 이해하기 쉽게 PPT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PPT로 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예, 보이세요? 보입니다. 네. 예, 프레젠트 그래서 이제 모드로 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슬라이드 쇼로 해서 예, 이제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잘 보이시죠? 자, 예.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자, 이거를 쪽으로 옮기고, 자, 소그룹 모임을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맡은 주제가 소그룹에 대한 그런 거를 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듣고 하는데, 자, 이 관심이 틀리죠. 그죠? 소그룹을 하는데, 두 양 진영이 있어요. 부모들의 관심이 있고 자녀들의 관심이 있죠. 그죠? 그럼 부모님들의 관심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게? 부모님들의 관심이 뭘까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경쟁적이니까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배우고 잘 자라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토요일 날 지금 딴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니터 앞에 붙여 앉혀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애가 성경 공부 좀 잘했으면,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애들이 이제 그 항상 그 관계를 잘 못하는 게 많으니까 관계 향상도 좀 많이 되면서 그러기를 이제 희망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이제 부모들의 이제 가장 큰 소그룹에 대한 관심인데, 그러면 애들은 뭐가 제일 큰 관심일까요? 언제 끝나나. 좋은 질문이죠. 그죠? 지금도 우리도 이제 언제 끝나나 막 시켰다는 사람이고 그런데 애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하면 내가 얻는 게 뭘까? 뭐가 얻는 게, 걔는 굉장히 생산적인 애죠. 그죠? 걔는 뭔가인데, 자, 죄송하지만 애들의 관심 딴 거 없어요. 이거예요. 재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나, 재미없나. 재미없으면 얘 스위치 오프 해버려요. 그냥 꺼버려요, 그냥. 또 친구를 요 기간에 이렇게 조금 만날 수 있나 없나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소그룹이 오프라인일 때는 이제 같이 애들 만나서 친구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뭐냐면 이게 또 온라인으로 한다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식으로 줌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이걸 생각해내신 우리 장모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 주일학교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죽겠다고 이제 지금 이러는데, 토요일까지 애들하고 이걸 하겠다고 지금 덤벼 드셨으니 앞이 깜깜해요 지금. 진짜 우리 그래서 솔직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는 그 소그룹 모임의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그죠?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인정 안 하면 이거 지금 뜬구름 잡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뭐가 제일 큰 한계냐면은 제한적 장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갇혀 있잖아요, 지금. 저 철사줄만 없지 지금 우리 의자에 다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잠시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이왕이면 릴렉스 하시라고 저 배경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이렇게 비치해서 찍은 거, 해변가에서 이렇게 노는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지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에서는 움직일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의자 앞에 모니터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특징이고, 활동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냔 말이야. 앉아서 우리 어른들 찬양하듯이 그렇게 찬송가 부르는 거, 이게 애들한테는 그게 쉽냔 말이야. 안 쉽죠. 그건 정말 어려운 거고, 무엇보다도 통제가 안 돼요. 옆에서 부모님이 정말 그 호랑이 같은 엄마 아빠가 딱 붙어서 야 앉아 안 앉아, 너 똑바로 안 앉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경건하게 막 이래가면서 자기는 반바지 차림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도 지금 웃도리만 제대로 입고 아마 반바지 입고 있었을걸요? 잠옷바지 입고 빙고, 그죠? 저도 지금 잠옷바지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락날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또 뭐냐면 소통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직접 만나서 눈과 눈을 대해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게 되면 그 미세한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거면은 애들이 막 눈이 커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이런 게 나오면 이 말하는 사람이나 이 인도자가 그걸 캐치를 해서 하는데, 지금 뉴스에서랑도 나오는 게 뭐냐면 줌이나 이런 화상회의의 특징이 어쨌든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이 얼굴의 반응, 이런 표정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바로 전송이 되지가 않으니까. 지금 또 미국에서도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찰이 어렵고 서로 이렇게 끌어내는 게 정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서로 주고받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수업도 지금 지난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는데,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직접 하게 되면 그 앞에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막 지금 제 의자에 묶여 있어서 그러는데 막 서서 하면은 막 들어갔다 나갔다 막 그 코앞에다 들이대고 막 물어보고 막 갑자기 얼굴 막 이렇게 확 들이대면 여러분 놀라시죠? 막 이런 식으로 이걸 현장에서 하는데 이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거 가구 선전이 아닙니다. 내 집 같은 편안함. 내 집 같은 편안함이 아니라 내 집이죠, 내 집. 그러니 애들 누워 있죠, 먹죠, 마시죠. 갑자기 안 마려운 오줌이 마렵단 말이에요. 또 화장실 막 가게 되고, 그리고 TV에서 지금 뭐 하나도 뭐 틀어왔다가 야 너 빨리 안 앉아. 그럼 이러고 들어 앉아 있고 이런 한계가 지금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제 애들 그 연령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저 초등학교 애들하고만 하나요? 범위를 연령이 어떻게 좀 되죠? 넓혀서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줌이 여기를 어떻게 장악을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욕심이지. 받지 말까요? 이거는 정말 이건 순교입니다, 순교. 그러면 중학교 2학년까지만 받을까요? 중이들 저 지금 북한에 쳐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만 해도 자기는 3학년하고 섞이는 거 우습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 3학년하고 있으면 막 이러죠. 이러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되면 애들이 갑자기 어리숙해져요. 그러면 중3 애들이 또 이러다가 또 중3이 고1 들어가면 또 이 위치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몬테소리를 해서 그 멀티 에이지 그룹을 이렇게 이제 항상 수업을 하고 그랬는데 3세서부터 6세까지는 이제 가능하고 그래요, 유치원에서. 그런데 몬테소리에서도 3살 정도씩 묶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맨 맥시멈에 있는 애들 나이 애들이 좀 더 이렇게 참아주는 그런 분위기는 되는데 고딩까지 들어오는 거는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 나이를 너무 정말 무시한 거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제한을 두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긴 하지만 중학교 이상 된 애들을 여기에 초딩들하고 같이 끼워 넣는다는 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애들이 반항심을 갖게 되고 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 엄마 아빠는 막 이러면서 난 인간이야 저것들은 아직 그건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초딩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건 완전 그럼 이제 애들이 딜을 하죠. 머리 좋은 애들은 엄마 너 여기 앉아 있을게 시간당 100불 합시다. 애들이 딜을 한다니까요. 10,000원 합시다. 오케이 10,000원 빵으로 갑시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정말 이렇게 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을 하고 왜냐면 관심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강의자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디 정도 이렇게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하면 이건 진짜 막 다 흐트러뜨려 가지고 알아서 주워 먹어라 이런 꼴이 되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 시간은 1시간 이상은 무리입니다. 아이들한테. 일단 이렇게 그 스케줄을 제가 이따가도 나중에 나오는데 애들을 2시간 앉혀놓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아이들의 이게 저 특성을 생각하지 못한 우리 욕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회의 지금 재밌게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만 자 우리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러면서 우리가 제가 2시간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막 나가고 들락날락하고 난리 났을걸요. 이게 전혀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재미도 이게 매주 같은 내용을 하면 안 되는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근데 이제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가 있냐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이를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까딱하면은 헷갈릴 수 있는 게 주일학교 교사하고 소그룹 리더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알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주로 아니라는 것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것 같으죠? 여러분들 이제 잔머리 아주 AI JQ 같은 끝내자. 하여튼 잔머리 짓을 끝내자.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소그룹 리더하고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는 일단 장소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정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배 끝나고 그다음에 반에 들어가서 공과 교재 있고 뭐 있고 좀 더 강대적이에요. 왜냐면 엄마 아빠 예배 끝나기 전까지는 어딜 갈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거기 어차피 묵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디 탈출할 수가 없어.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시카고에 있을 때 예배 시간에 아이스크림 차 쫓아갔다가 예배 시간에 안 들어와갖고 저한테 뒤지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보통 애들은 그게 딱 제한적으로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교사 역할을 주로 교회에서는 티처로 많이 해요.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 강사의 이미지가 좀 더 많아요. 너네들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 하면서 이거 외워. 이거 뭔지 알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완전히 딕테이터예요. 완전히. 한정된 공간의 지배자예요. 권력자예요. 똑바로 안 앉아? 야, 여기 보고 책 펴고. 야, 너 진짜 자꾸 그럴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애들은 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튕기거나 뭐 삐딱하게 나가는 애들은 이제 주로 목사님 아들이나 이제 그 장로님 애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짓을 하죠. 걔는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 애들은 이제 좀 못 부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소그룹은 뭐냐면 지금 줌을 하는데 일단 가정이 돼버리잖아. 아까 나왔던 대로 내 집 같은 편안함이 있단 말이야. 자유로워. 애들 주일에 교회 갈 때는 아무래도 좀 제대로 이렇게 옷도 깨끗한 거 입고 깔끔하게 입는데 애들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옷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그러고 통제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살던 공간이고 여긴 다 내 집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무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교사 역할을 하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소그룹을 오프라인으로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제가 생각하기에 리더는 MC예요. Master of Ceremony라 그러죠. 진행하는 사람이 되지 가르치는 사람 되면은 이거 벌써 소그룹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성경공부 교재 그 인도자 할 때 쓰는 내용인데, 우리는 성경 공부한다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공부 잘 안 좋아하는 이유가 설교 시간에도 계속 앉아갖고 듣기만 했거든요. 그죠? 목사님이 뭐 얘기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설교 시간에 다 무조건 속으로야 뭐 씹고 뭐 욕하고 뭐 별 생각을 다 해도 일단은 막 이러죠. 주로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막 그렇게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할 때 그게 아멘이 아니랍니다. 뒤에서 사모님들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거릴 땐 주로 이런 데입니다. 그래,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설교 시간에 주로 사모님들이 그런 데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소그룹은 어떻게 되냐면 진행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재석 씨 같은 사람들이 진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끌어내게끔 하고 표현하게끔 길 안내를, 가이드처럼 길 안내를 해주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무엇을 얘기하끔 강요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의 리더가 그 많은 사람들의 진행을 도와주는 그런 진행자고, 그리고 조력자라 그러죠. 패실리테이터라 그래가지고 코치 역할을 주로 하는 게 이제 소그룹 리더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일학교 교사에서는 아까 한정되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아이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재미없는 게 어떤 거예요? 성경 공부. 빙고. 근데 왜 재미가 없어요? 아니 애들한테는요. 전 너무 재밌어요. 네. 아 그래요? 애들한테 그래요? 재밌어요 그래요? 저기 애련님이 좋다고요? 아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왜 재미없냐고. 아 이거 본인은 좋아하시고 근데 애들은 그렇죠. 애들이 지금 그 제일 소그룹에서도 힘들 수 있는 게 뭐냐면 패시브하게 될 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액티브 해야지 재밌어요. 자기가 참여해야지 재밌지. 그냥 앉아서 넌 떠들어라. 나는 그냥 그래 엄마가 12시까지 꼼짝 못하게 했으니까 난 죽었어. 난 여기서 죽는 게 나아. 그냥 이러면서 있게 되는 거니까 이게 참여를 시켜주기 위해서 MC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참여하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안 참여하면 더럽게 재미없죠. 근데 여기 이제 팁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지금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이름표를 달고 있다면 지금 화면에는 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예수적 파주님은 이름이 파주야. 그래서 저기 우리 파주님도 본인의 이름이 불리고 싶은 걸로 바꿔주세요. 그죠? 파주님도. 그러니까 이름을 자꾸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애들은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파주님, 조이님, 영희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면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는데 도전은 개인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뭐 하냐면 질타는 혼내는 건 공개적으로 해. 야, 너 똑바로 안 앉아? 너 자꾸 그래? 너 아빠한테 이른다, 너는 엄마한테 이른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도전은 뭐라 그래요? 이제 공개적으로 또 해. 저 다음 주에 잘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얘가 생각해 봐야지. 다음 주에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막 전도사님이나 막 선생님이 앞에다 대고 약속을 하고, 넌 잘할 수 있어! 그건 난 아직 확신이 없는데요. 전도사님이나 잘할 수 있지. 난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칭찬은 공개적인 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예배 시간 같은 때도 그렇고 소그룹 모임에도 해주는데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들 시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그죠? 지금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점, 문제점 이런 것이 다시 얘기가 되는 게 이 예배 시간 같은 것들. 어떤 때는 막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20분 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아니 대형교회에서도 목사님이 20분 설교면 끝나고 내려와요. 근데 그 애들을 앉혀놓고 20분 한다는 거는 애들의 어려운 점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야 그게 뭐가 힘들어. 이게 얼마나 쉬운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넌 너무 쉽게 살라 그래.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 있죠. 라떼 is a horse.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떼는 말. 라떼는 말이야. 그 말을 요즘에 애들이 항상 그래. 까딱하면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5시간을 예배를 드렸으면 이래가면서. 근데 애들이 그 어려운 점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어린이의 성공에 작은 거지만 축하해주는 거는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이제 부모님으로서 지금 이렇게 학부모 세미나하고도 비슷하게 가는데 너무 허무하게 너무 과장되게 오버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나 진짜 이거는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고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고래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칭찬이 신세리티가 없어요. 진짜 진심이 없어. 그럼 뭐든지 잘했대. 애가 뭐 물 쏟았는데도 it's okay. 너무 잘했어. 물 쏟은 게 뭐가 잘했냔 말이에요. 그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남발을 하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진실성이 없어 버려요. 그저 그야말로 영혼이 없어 영혼이. 그래서 어린이 성공에 축하하는 거는 필요한데 오버는 금물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적 관심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는 거는 공개적이고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애들이 개인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별로 강사님들이 만약에 뭔가를 하시겠다 그러면 요즘에 카톡 얼마나 좋아요.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고 어땠니? 뭐가 힘들었니? 뭐 요즘 뭐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컨택이 돼야지 애들이 여기에 관심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아이들로서 묶이게 된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1학기 동안 그 사이버 강의로 이렇게 다 넘어가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교수들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과목 찍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올리면 학생들이 몇 반이든 그것만 계속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올리고 나는데 애들한테 무슨 질문을 하나 퀴즈를 출석 확인을 위해서 퀴즈를 올리면 단톡방을 만들어서요. 애들이 그걸 답을 개인적으로 다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 제가 거의 한 150명 정도를 가르쳤는데 150명이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답변을 보내요. 그럼 그걸 다 답변해줘야지 돼. 저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특이하네요. 막 이런 뭐라도 좀 해 그거 이모티콘이라도 틀리게 보내고.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오프라인으로서는 그래도 좀 컨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온라인은 정말 비대면이기 때문에 언컨택트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개인적인 교류가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카톡 보내고 또 중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모이는 줌으로 또 모이고 또 계속 하는 게 이게 중간중간 개인별 관리가 안 들어가면 이건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이 더 많아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반에서 딱 모여가지고 끝내면은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게 더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들어오세요. 함부로 시작하지 말고 그냥. 아닌 것 같으면 지금 미리 파토를 내던가 하지 말고. 아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 아니면 안 돼. 근데 애들한테 이제 완벽을 자꾸 추구해서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노력해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이 정도인데 애들이 이 정도에 안 미치면 어쩌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생긴 대로 살아야지 돼요. 그게 안 되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스로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지금 애들 탈모 원형 탈모증 와요. 애들이 애들이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이 원형 탈모증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만 나아지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무엇보다도 relax and have fun. 그냥 즐기세요. 아멘. 하면 딴 사람들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시. 왜냐면 여러분 벌써 한 30분 지나서 느끼셨겠지만 제 인생 철학이 그래요. 안 할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이왕에 할 거면 재밌게 살자 이거예요. 아멘.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죠. 아멘. 어차피 안 살 거면 모르는데 어차피 살 거면.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지금 35년, 37년 됐는데 남편하고도 아직도 신혼부부보다 더 재밌게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어쩜 그렇게 재밌게 사냐면 안 살 거면 모르는데요. 어차피 살 거. 이왕이면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는 저기 식당에 가서 밥 먹어도 남편이 이제 돈 내잖아요. 밥 먹고 나서 그러면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송사장님 잘 먹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뭐라냐면 입녀사가 좋다면야 아무것도 없고 딱으로 죽을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엉뚱한 얘기로 또 빠져나가는데 불륜과 그 부부의 특징이 밥 먹고 나서 식당에서 돈 낼 때
와이프는 진짜 와이프는 남편이 돈 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가요. 왜요? 아, 쥐도 먹었는데 왜 나만 고마워?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불륜인 여자들은 남자가 뭘 사주면 그렇게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어머 어쩜 이렇게 맛있게 너무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남자들이 기분이 으쓱해가지고 또 사준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우리 남편이 뭘 사주면 송 사장님 너무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계속 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천랑 결혼하신 분들 기억하세요. 뭐 목사님 부르지 마세요. 그냥 사장님으로.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도 소그룹도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자, 저는 철학이 뭐냐면 개나 애나 여기에 괄호 열고 남편이나 이거 괄호 닫고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전화가 갑자기 미국에서 카톡이 왔네. 이렇게 남편이나 가로 닫고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아멘. 아멘. 갑자기 이게 이제 남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애나 개나 남편이나 근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그 반응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개들도 이상하게 우리 식구들 다 똑같이 가도 개들이 나한테 와요. 왜냐면 내가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애들이 알아. 나 개장사였나 옛날에? 개들이 그걸 알아서 개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 애들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그 반응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들을 만약에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모습이 있으면 애들이 그 금방 눈치채요. 그럼 나한테 이상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표현을 하면 남편도 그 반응이 그대로 나한테 올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남편을 좋아하고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편도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될 거니까 이래서 이 소그룹을 진행할 때 릴렉스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딴짓 했다고 이 세상 안 끝나요. 지구 안 말명해요. 애가 기도 시간에 눈 떴다고 얘가 지옥으로 가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의 예배 막 잘 참석하고 막 성경도 막 잘 암송하고 막 모든 거 다 했다고 반드시 얘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거라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얘네들이 어른이 돼서 어떻게 살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얘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평생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지 여러분 보험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보험 없어요. 있으면 제가 벌써 들었게요. 우리 애들도 제가 장담 못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믿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걸 보니까 이제 우리 파주 이름 바꾸셨고 갑자기 실천하고 우리 파주님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10시에서 10시 10분 예배고 그다음에 강의 성경 말씀 20분 있고 이벤트 뭐 체조하고 성경 말씀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소그룹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이 있는데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직 모릅니다. 창의적으로 매주 바꿔가려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어른들 애들 다 포함해서 다 같이 하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어른이라는 거는 이제 간사들이고요. 예, 간사들. 애들 같이.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부모님들은 끼나요, 안 끼나요? 안 껴야 맞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은 껴야 안 되나요? 끼죠? 뒤에서 저기 송곳으로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얼굴은 안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예. 부모님은 아니,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같이 이제 시작하기 전이니까 의논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강의 성경 말씀은 이제 20분을 하는데 한 주에 2번씩 해요. 그죠?
예, 예, 두 개. 예. 그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난 건가요? 의논을 하는 척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강의 1과 강의 2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벤트는 이제 쉬는 시간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또 좀 뭔가 또 너무 연결되어 있어 힘드니까. 예. 예. 아 제가 그리고 추정하는 거 아닙니다, 파주님. 예, 강사님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20분만 하라면은 꼭 40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일부러 끊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예, 체조도 하고 재밌는 걸 좀 하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체조는 이제 파주님이 이렇게 서서 하실 거고, 그죠? 아니요, 우리 지연파 전도사님이라 이거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되게 하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시켜서 왜 있습니다. 넣으셨어요? 아,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성경 말씀이 지금 40분이나 들어가서 이건 우리가 확실히 느껴야 되는 게 이거 집중력의 한계입니다. 이 어른도 30분 넘어가면 머리는 딴 생각해요. 진짜로. 암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40분의 성경 말씀 암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도 이건 아이들을 완전 고문하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진다는데 성경 읽고 있는데 칼라 코딩인데 이게 컬러링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를 들면 노란색 형광펜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렇게 선을 긋고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하늘색을 긋고 뭐 이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애들이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좋아했거든요. 이제 온라인에서는 어떤지 모르겠고 또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컬러링을 잘못 쓰셔서 컬러 코딩이라 그러셨나 이제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컬러 코딩이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저기 네. 한 장을 읽었다 그러면 한 장이 색깔이 5개가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성취감도 있고 그렇게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이 공부를 하면은 이 관찰을 하고 하는데 참 좋습니다. 예, 그렇네요. 근데 이제 소그룹이 50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지 이게 정말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데 제가 하는 제안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고 한 게 성경은 20분으로 그냥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20분 한 번만 했으면 좋겠고 소그룹도 앞에 지금 한 30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도 한 30분 정도만 하면 어떨까. 왜냐면 뒤에 50분 하는 게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그 무슨 유튜브를 보거나 동영상을 봐도 보통 성경 이야기는 4분을 안 넘어요. 3분 넘어가면 집중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5분만 해도 긴 건데 지금 50분이 지금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한 소그룹도 한 30분 정도 하고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한 60분에서 70분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애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 그래 엄마가 이렇게 바라는데 내가 1시간 정도를 희생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2시간 되면 이제 애들이 막 반기를 들고 엄마 이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내가 엄마 말씀에 순종한다라도 이건 아니지 막 이러고 특히 뭐 6학년 이상 넘어간 애들한테는 이거 완전 고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한 1시간 정도로 쌈박하게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요즘 세대의 특징이 비주얼 세대잖아요.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좀 다 봐야지 뭐가 되지 듣는 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보는 것도 빨리빨리 바뀌어야지 돼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는 거는 정말 애들한테 반감만 주고 거부감만 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강사님, 교수님 강의 마치고 나면 저희끼리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절 빼놓으실 거죠? 그렇죠. 빼놓게 해야죠. 그런 거요? 저는 제안만 하고 빠지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제 빨리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인도자가 아까 저거를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퍼실리테이트를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질문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아니요 나오는 질문을 많이 해요. 너 오늘 밥 먹었어? 너 숙제했어? 막 그런 거. 그러면 네 아니요밖에 안 나오면은 이거 좋은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 정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애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와요. 왜요? 틀리면 감점 받을까 봐. 그래서 어른들도 성경 공부할 때 정답을 쓰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틀리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나오게끔 하는 질문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답변이 나오게끔 해야죠. 그래서 yes, no가 아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어땠을 것 같으냐. 의견을 본인이 생각해서 말하는 그런 질문이 좋고, 반응은 뭐가 나오면 정답이에요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 하면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나가는데 맞다 틀리다라고는 대답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애들이 엉뚱한 대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기발한 생각인데 솔직한 의견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얘 의견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애들이 좀 이렇게 소심한 애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걔네들한테는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고 대답하기 애매할 때는 yes, no 하기가 좀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일단 긍정은 해주는 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딴 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대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남편한테 어디 나갈 때 여보 나 이거 입으면 좋겠어? 이거 이뻐? 그러면은 예 아니요를 하면은 그건 죽음이죠. 그죠? 안 이뻐. 그러면 이제 그 큰일 나는 일이고 그런데 영원히 안 당긴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괜찮은데 다른 거 한번 입어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관심이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애들이 금방 캐치를 하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대답에 영혼이 들어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통의 기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메라비안 법칙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듣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죠? 93%.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좀 더 이렇게 표정을 살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요거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 여보, 오늘 여보 오늘 생일인데 내가 1,000불짜리, 100만 원짜리 내가 드레스를 하나 사줄게. 하고 남편이 딱 어플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1번으로 대답했어요. 됐어. 2번. 됐어. 3번. 됐어! 여러분 변화 느끼세요? 그죠? 네. 똑같은 단어인데 다 됐었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말을 이렇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 기술이 있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제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절대 과장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를 한다거나 너무 과소평가한다거나 그리고 너무 편향적이고 막 자기가 그 이론적인 거 좋아하면은 막 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되죠. 감정을 컨트롤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 인도자가 자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하는데 넌 그게 안 돼? 넌 그걸 이겨내지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절대 이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애들이 느낄 때 여기 모임은 편하고 안전하구나. 여기는 내가 위협을 느끼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 괜찮아. 여기 있을만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컨택을 잘 해줘야 되고 관심을 받거나 이제 공감을 많이 얻으면 이 분위기가 여기는 있을만해. 여기는 좋아.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만들어 봤어요. 이 소그룹 모임 나중에 이렇게 분과별로 할 때, 그죠? 지역별로 할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 5장에서부터 11장을 이제 말씀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 중에 이제 6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이거 있는데 성인용은 이제 그 제가 제작한 성경 공부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찰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며 노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한다.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커멘터리에 나올 만한 거, 주석에 나올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지적으로 배우려고 그럴 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팁이 들어가 있어요.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는 그가 정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판결받기에 법적인 문제나 결함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흠이 없다는 사람이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고 건강하다는 뜻이다. 셋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에녹의 삶에 나온 표현으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것처럼 노아도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삶하고 연결을 하느냐. 이걸 뭐라고 제가 붙였냐면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게 적용인데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노아의 시대는 완벽한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을 사는 당신은 노아의 시대보다 더 부패한 시절을 살고 있다. 우리 다 동의하죠. 그죠? 근데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일에 바탕이 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배운 거를 나한테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팁은 인도자용에 있는데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아의 시대보다 하나님 앞에 더 부패하고 땅도 더 부패하며 사람들의 행위 또한 어느 때보다도 부패하다. 이때 당신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이야기 나눠보자. 노아의 세 가지 요건에 따라 이야기 나눠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잘하고 있는지 말하도록 한다.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무엇인지 피드백을 나누면 이게 이제 어른용으로 했다면 제가 이거를 한번 어린이랑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갖고 질문 이제 말씀 돋보기를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의로운 사람 그리고 당대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그 시대에 이제 완전한 사람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에리얼님 뭐가 어떤 말이 무서웠어요? 애들이 족보 있는 사람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맞아요. 앞에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니까 잘 사는 보재기인 줄 같으죠. 그러니까 이제 막상 들어가서 여러분이 초등생들하고 한다면은 이 성경 번역을 다른 걸로 해야 되겠죠. 좀 더 쉬운 걸로.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쉬운 그 번역본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관찰을 했다면 적용에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요즘 세 가지 중에 어떤 점이 필요한 것 같나요? 하고 조금 이제 아동용으로 풀어서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점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노아처럼 살 수 있는가 성경에 나온 대로 구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도 해서 이제 관찰 문제 나오고 적용 문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면서 정결한 짐승뿐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생명 보존을 위해 방주 안으로 들이신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하냐?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을 향한 당신의 시각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팩트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정말 시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 데서 팁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애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면서 깨끗한 짐승 그럼 뭐 샤워한 짐승 뭐 샤워 안 한 짐승이 될 수 있을까 봐 이제 가로를 열고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뿐 아니라 부정한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명 보존을 위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무시하는 거나 이렇게 낮게 보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어떻게 우리랑 살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라든가 저기 까만 사람들이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인도자가 패실리테이터가 MC가 되는 거죠. 같이 의견 들어보고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나오고 여러분 이제 뭐 궁금한 거나 있으면 전 딱 시간 지켰습니다. 11시 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가 완벽해서 뭐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빨리 끝내고 싶으시다는 얘기시군요. 근데 이제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안해 주신 그 시간과 소그룹의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제 그 노멀한 그 가장 합당한 합리적인 제안이긴 한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아이들 에이지 그룹이 이제 좀 다르고 또 문화 환경도 다르고 또 저희가 이거를 시작한 이유가 DBS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어린이부 전도사도 했었고 청년부 전도사도 풀타임으로 하고 했던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에서 인도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MC가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막 2시간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 하면 20분도 길고 제가 염려하는 건 사실 우리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신이 하시던 스타일대로 하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린이들을 가르치셨던 강사님들이 오시니까 집중력을 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그 교수님 같은 분이 오시면 우리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더라고요. 모두의 생각이지만 저희가 또 또 하다가 만약에 집중도가 떨어지면 강사를 바꾸는 걸로. 하는데 당장 바꿔 막 그래. 네, 강사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토론을 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토론 나중에 저희들끼리 시간 좀 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시죠. 토론에도 저도 끼고 싶은데 뭐 또 해주는 게안 된다면 이제 뭐 이런 소그룹을 하다 보면 이제 개인적 관심도 보여야 되고 뭐 이렇게 소그룹 외에 다른 시간들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성실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막상 칭찬하는 것은 어떤 분은 잘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중에 반 정도가 칭찬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든지 아니면 칭찬을 하면 또 아까 그 성공 축하 훈련할 때 뭐 이렇게 오버한다 하듯이 제가 항상 그래서 혼이 나거든요. 예. 마음먹하면은. 그래서 이 칭찬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아니면 뭐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칭찬이나 이제 우리가 그 공감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그걸 잘 안 해봐가지고 많이 어려워하는데 제일 쉬운 거는 뭔지 모를 때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아내를 칭찬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당신 오늘 예뻐. 그러면 그건 뻥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별로 감동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맨날 예뻤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이쁜데 뭘 세상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진짜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쁘다라는 거를 표현해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당신 화장 진짜 잘 된 것 같다. 눈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눈화장이 잘 된 거라니죠. 이 아이라인을 그리는데 짝대기로 안 되고 제대로 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좀 약간 구체적으로. 그래서 애가 예를 들어서 무심코 본의 아니게 방을 치웠어요. 그래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 때 야 너 방 좀 깨끗이 해. 그렇게 막 잔소리를 했다가도 딱 봤는데 애가 무심코 모르게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럼 그때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쓰레기도 쓰레기통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이런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주 좋아요. 딱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 착해. 그러고 끝나면 애가 생각할 때 내가 뭐가 착하지? 어떤 점이 착하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버지 뭘 보고 저래? 역시 뻥쟁이야. 이렇게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애가. 그래서 남을 칭찬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관찰인 것 같아요. 관찰. 저 사람의 행동에 관심이 있고 저 사람의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걸 캐치할 수 있을 때 그러면은 상대방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어. 그러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또 아내가 또 땡땡이 를 입었어. 당신은 땡땡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화사하게 보여. 그러면은 그게 정확하거든요. 근데 당신은 뭘 입어도 예뻐. 그 말은 옷을 더 이상 안 사주겠다는 얘기죠. 야, 또 다른 분. 소그룹을 이제 저희들이 리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적극적인 아이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대답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케이스로 생각을 해볼 때 좀 소극적인 아이들만 모여서 자기 표현을 잘 안 하고 또 저희가 이제 MC 역할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름도 불러주고 대답을 했는데 요새 애들은 길게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짧게 해야죠. 네, 짧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저희가 MC가 너무 투머치 토커티브하게 되진 않을까. 조금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얘 말한 거에 핵심을 집어가지고 뭔가를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애들이 생각하잖아요. 되겠을까? 이제 그리고 넘어가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점이 너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가 굿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가 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넌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또 다른 거는 어떤 거가 또 좋은데? 하면서 아주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지만 걔가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그러면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그러면서 좀 더 넓혀볼래? 좀 더 늘려볼래?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했던 단어를 이 상대방이 쓰면 내 말을 들었구나라고 얘가 인지하니까 좀 더 관심도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하여튼 근데 나쁜 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 썼던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음을 딱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주로 하게 될 때 많이 사용해야 되는 단어가 이제 그 사람이 사용했던 단어를 쓰는 거. 갑자기 애가 와가지고 I'm so sad, 난 슬퍼. 그러면 네가 기분 나쁜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얘가 sad라고 얘기를 했으면 많이 슬프구나. 어떻게 슬프지? 하면 이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난 짜증나. 짜증났어. 근데 어떤 게 이렇게 짜증났지? 하면 이 단어를 계속 쓰면 얘는 이거를 더 늘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짜증나. 그런데 야,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야. 항상 감사하라 몰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애들은 절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자기 감정 표현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아주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대답을 안 나오는데 빨리 대답해. 그러면 이건 치료가 돼버려요. 그렇죠. 시간을 주고. 네, 기다려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거 못해요. 10초만 넘어가도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막 죽는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오는 동안에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세 사람 하고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요. 아까도 이제 저 좀 나왔는데
기다려주고 얘가 아직도 아닌 것 같으면은 좀 이따가 다시 할까? 저 시간 좀 더 줄게. 그러고서는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또 갔다. 그리고 항상 그룹에 보면은 안 시켜도 나타나는 애가 있어요. 항상 지가 먼저 하겠다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 시켜줘야지 안 시키면 얘는 병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먼저 좀 시켜주고, 그리고 얘들은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악이 필요한 게,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줌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잠깐만요. 제가 같이 공유해 볼게요.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탕화면. 여러분 나와요 지금? 이쪽으로는 안 나오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저기 캡처하는 게 있잖아요. 화면 캡처. 그러면 그 화면을 캡처해서 애들이 그렇게 그대로 얼굴 나온 거를 딱 캡처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앨범처럼 갖고 계셔서 그 애들의 특징을 거기다 적어 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딱 이렇게 염탐을 해서 애들 성격 파악이 조금 되면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얘는 좀 소심한 애, 얘는 항상 저기 날뛰는 애, 뭐 얘는 집중이 안 되는 애서 약간은 이렇게 나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서 질문하고 그럴 때 얌전하고 소심한 애를 먼저 시켜서는 안 되죠. 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언제든지 뭐 할 사람 그러면 먼저 손들어내 있어요. 그럼 얘는 빨리 시켜서 그래. 그 의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 하고 또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있는데요. 네. 소그룹이 이렇게 저희 정도 규모가 되는 게 아니고 2명, 3명 아주 작은 스몰 그룹이 됐을 경우에 그때 어떤 팁이 있을까요? 좀 더 퍼스널하게 줄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5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5명이요? 예, 보통 5명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더 작아졌을 경우 더 3명 작아져서는 이제 더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오겠죠.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오는데 이제 우리가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물어보거나 그럴 때 저는 이건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뭐 이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고 그럴 때 얘네들이 제일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오늘은 못했지만 그 소그룹 인도자 할 때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오픈하는 단계가 있어요. 5단계가. 그죠? 그래서 뭐 요즘에 소셜 디스턴스 그러는데 사회적 거리처럼 정말 친밀한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어느 때 오픈하냐면 내가 나눴던 이야기가 이 비밀이 누설이 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잘 나누죠. 어른도 똑같잖아요. 그죠? 나는 솔직히 정말 얘기했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2시간 후에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 진짜 그런 문제 있다며?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 야, 진짜 왜 그래 너?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이러면 이제 얘 절대 거기서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는 이 안에서만 우리가 다 시크릿으로 하고 우리가 이 비밀이 여기서 유지가 되고 여기서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애가 정말 심각한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뭐 구타를 당했다든가 뭐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나중에 가까워지면 나올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비밀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애들은 나누지 않을 거고 그렇게 또 적은 숫자로 하게 되면 개인별로 하는 것도 좀 더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가 나눠지고 근데 사람이 늘어날수록 잘 안 나타나게 되려고 그러잖아요. 표현 안 하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성호영 저기 목사님은 네. 지금 계속 입에 거미줄 치시겠어요 지금. 저는 그러면 그 부모님 하면서 간사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이들 부모님들께 만약에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면 저희가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너 이거 배웠어? 아니 더 배웠을 텐데 졸았냐?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도와줘야 될 것,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히 제 생각에도 애들하고 하기 전에 부모 교육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준비가 되고 그래야지 뭐 학원 보내는 분위기 같은 거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 귀찮게 하니까 너 이거 시간에 틀어놓고 너 해. 그리고 엄마는 딴짓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학원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자기가 프리타임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또 다른 학원에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모 교육은 반드시 먼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할 때는 부모님은 안 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세팅을 해줄 때 가능하면 방에서 리빙룸에서 말고 엄마가 부엌에서 뭐 하는 척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고 막 야 똑바로 대답해 똑바로 안 한다 이런 소리가 옆에서 듣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애들이 참여하지 않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세팅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부모님도 충분히 그런 준비가 돼 있은 다음에 아이들이 참여해야지 반강제적 그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강하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하고 있다는 영적인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줌으로 막 애들 소그룹 하겠다고 시도하는 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을 정말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최대한대로 얘네가 정말 자발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처음부터 하겠다는 애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강제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단 선생님은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인도 경험 많이 없어서 네. 아이들에게 그래서 질문은 많이 없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교사들의 걱정이에요. 빙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계속 애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애들이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면 네.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런 스트레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너는 원형 탈모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을까? 진짜 원형 탈모. 원형 탈모. 네네네. 내려놓고 시작하자. 여기 다 이렇게 못 쓰고 할까요? 여기 주이시 사람들처럼? 아 진짜. 네네네. 그래 이- 교사들의 걱정. 저는 이게 사실 본인의 문제를 이렇게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애들은 왜 이게 따라오지 못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네네네. 애들 잘못으로 많이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 설교 들어보면 전도사님도 정말 설교 더럽게 재미없게 해. 근데 애들이 문제래. 요즘 애들이 설교를 안 듣는데. 아 진짜 나는 정말 내가 애들이었으면 난 뛰어 나갈 것 같은데 애들이 자꾸 요즘 애들 찾지. 그리고 앉아 있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문제야. 이게 인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저는 교사들에도 얘 특성이 다르잖아요. 개인 이게 그죠? 성향 달라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못해요. 어떻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진짜 포기하면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 측에 포기하지 않게 좀 방법이 있어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매주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리더들끼리 인도자들끼리 미리 한번 미팅을 항상 해서 서로 그 공유하는 거 있죠. 아이디어 같은 거, 어려움 같은 거.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고 그래서 항상 내가 다 잘 알고 있고 나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도 못하는 거 다른 사람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도 아이들하고 하기 전에 이렇게
리더들끼리 먼저 좀 아이디어 쉐어하고 어려움도 쉐어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도 성장해 나가고 배워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진심은 통한다는 거죠. 아멘. 네. 애들이 알아요. 페이크인지 아닌지. 그 전도사님이 뭐 엄마들이나 뭐 까딱하면 뭐 I love you 그러는데 아 인형도 배 누르면 I love you 얘기해요. 1000번이라도. 근데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애들은 느끼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해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아이들 학교가 진행되고 또 쉬는 있는 여유 기간 동안에는 간사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준비하고 그럴 거니까 뭐 또 거기에서 또 막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해야지 뭔가가 되지 안 하면 절대로 안 늘어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더라도 시작해보면 그래도 안 했던 것보다 발전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난 못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도전해서 해봅시다 그냥. 아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사업인데 그죠? 우리가 뭐 돈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뒤를 좀 봐주시겠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서 했던 그 말들이 제가 그동안 아이들한테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생각이 나가지고 양육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제 나중에 업데이트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갑자기 우리 이종원님이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이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강사님 저희를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그건 또 내가 또 지난주 또 막 이래가면서 튕겨보는.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어쨌든 계속 뭐 20살 때부터 어린이 사역을 계속 했었고 또 전공하게 또 기독교 교육학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주로 하고 있는 게 남편하고 성경 공부 교재 큐티집 만드는 걸 이제 그걸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제 마음은 항상 주일학교에 있고 어린 아이들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거 내가 그야말로 평생 이렇게 해오던 건데 그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거나 말씀 전하는 거 이것이 계속해서 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53세까지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 뛰다 보니까 기운이 딸려가지고 제가 그런 못하고 나 이거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그만뒀어요. 막 무릎도 안 좋아지고 막 같이 금방 뛰다 보니까 기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은 저희가 저희 고문으로 모시고 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수시로 모셔서 부모 교육을 부탁한다든지 간사 교육을 부탁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고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애들이. 애들이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해보고 또 제대로 아니다 싶으면 또 갈아치우고 사랑의 집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뭐 그러면서 갈아엎어 주세요. 뭐 그러면서 해보면 뭐 안 되겠어요. 어디 가든지 가겠죠. 그죠? 네. 나가라는 거죠? 또 파주님. 예, 뭐 저희도 뭐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다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안 나가요? 참 마지막으로 그 가정교육이나 뭐 자녀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제 이름 이무민 교수 치시면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그거 공짜로 아마 보세요. 다 보셨을 겁니다. 벌써 보셨어요? 벌써 봤죠? 어떤 교회에 사는 것들 예, 다 보셨을 겁니다. 예. 좋은 사람들이네. 알겠습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